세상엔 많은 종류의 괴물이 있습니다. 신의 뜻에 저항했거나 저주를 받아서 잘못 태어났거나 약물을 먹고 괴물이 된 자신을 발견했거나 혹은 복수심에 불타 스스로 괴물이 되거나 다양한데요. 이 괴물은 여러모로 다른 점을 가집니다. 역사상 가장 서정적이고 섬약한 괴물이며 탄생한 지 200년이 지나도록 이름 하나 얻지 못한 비운의 존재죠. 오늘 소개할 작품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여러분은 프랑켄슈타인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머리에 나사가 박힌 채 끔찍한 소리를 내는 괴물, 거대한 몸집에 흉측한 얼굴 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인데요. 끔찍한 외모 탓에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프랑켄슈타인은 사실 이 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든 박사의 이름이죠. 괴물을 만든 창조주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촉망받던 젊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귀족 집안의 자제이기도 했죠.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생명과 죽음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신의 영역이던 때 생명 창조의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키가 240cm에 이르는 거구의 괴생명체를 성공리에 만들어내게 됩니다. 처음엔 완벽한 생명체처럼 보였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은 피조물이 숨쉬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만든 것이 흉측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을 실험실에 방치한 채 두려움에 떨며 그곳을 떠나버리죠. 피조물이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광경은 텅 빈 실험실의 천장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아버지격인 창조주 프랑켄슈타인에게 버림받은 괴물은 이후 그 어떤 이름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괴물은 혼자서 자신의 삶을 시작했지만 창조주에게 받은 능력치는 훌륭했습니다. 빠른 언어 습득 능력과 뛰어난 공감 능력, 그리고 인간보다 우월한 신체 조건 덕분에 괴물은 빠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면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감정을 느꼈죠.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 순간 괴물은 프랑켄슈타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대상을 요구하죠. 하지만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괴물이라 여겨지던 피조물은 진짜 괴물로 변하게 되죠. 모든 사람에게 거부당한 괴물에게 남은 것은 복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괴물은 곧 빅터 프랑켄슈타인 주위 사람들, 그와 다정하고 친밀한 인간적 관계를 가지는 무고한 사람들을 차례로 죽이기에 이릅니다. 심지어 이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죠. 끔찍한 살인이 계속되자 빅터는 결국 괴물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괴물은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게서 경멸하는 눈빛을 보게 되고 무기를 들고 공격하는 걸 막으면서 더 큰 복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순간 괴물은 결심합니다. 빅터 같은 또 다른 과학자가 나타나서 인간을 창조하려는 신성 모독 행위를 시도할 단서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도록 스스로 불타 죽겠다고 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이죠. 이후 괴물은 얼음 뗏목을 타고 어둠의 바닷속으로 사라집니다. 프랑켄슈타인 이야기가 처음 만들어진 건 1818년입니다. 세계 최초 SF 소설가라 불리는 메리 셸리가 그 작가인데요. 메리는 최초의 무정부주의자인 윌리엄 고드윈과 최초의 페미니스트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지 11일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되죠.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고드윈은 딸의 교육을 위해 모든 도움을 지원했는데요. 어머니의 사망 이후 고드윈이 재혼을 하게 되며 메리에게는 새 엄마가 생깁니다. 새엄마는 메리와 고드윈의 돈독한 부녀 관계를 질투했습니다. 때문에 메리는 이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죠. 대신 메리 셸리는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책들을 홀로 읽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지적 허기를 채워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메리는 아버지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시인 퍼시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재능 있는 시인이었던 퍼시는 사실 유부남이었습니다. 둘은 유럽 대륙으로 사랑의 도피를 떠나죠. 이들의 불장난은 곧 8년간의 긴 유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도피 이듬해에는 메리가 아이를 낳게 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낳게 된 세 번째 딸 역시 이듬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둘이 사랑의 도피를 떠난 지 8년 만에 남편 퍼시가 항해 중 침몰로 사망하게 됩니다.
메리 셸리는 10대 후반에 사로잡힌 불같은 감정 이후에 거의 모든 것들을 차례로 잃게 된 것이죠. 이처럼 메리는 그의 인생 초반부터 비극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지적 통찰력과 뛰어난 글솜씨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으로 주목받기 전까지 남편 퍼시의 보조로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처음 프랑켄슈타인을 발간했을 당시에는 글쓰기가 남성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여성 작가들은 주로 익명으로 작품을 내놓았죠. 1831년도에 프랑켄슈타인의 개정판을 내면서 메리는 자신이 작품의 작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소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발간되고 약 150여 년이 지난 1970년대부터죠. 당시에는 인권 운동이 활발해지고 페미니즘 문학이 새로운 장르로 대두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메리의 소설이 주목받게 됩니다. 익명으로 작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여성 작가라는 점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었죠. 하지만 프랑켄슈타인은 단순히 저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주목받은 건 아닙니다. 흔히 프랑켄슈타인 하면 최초의 SF 소설이자 과학기술이 초래한 사회, 윤리적 문제를 다룬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등장인물들이 자아내는 공포스러운 분위기, 그 묘사 방식은 좋은 레퍼런스가 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소설인 드라큘라, 지킬 앤 하이드 등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SF 호러소설의 양식을 만든 셈인데요. 이 시기 나온 소설들은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 인간 정체성과 윤리, 도덕관념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 특징들은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이해하는 주요한 포인트가 되었는데요. 메리 셸리라는 인물에 집중해 소설을 감상하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설 속 인물들은 메리 셸리와 닮아 있습니다. 뛰어난 지적 수준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괴물. 이는 새엄마에 의해 교육을 제한당하고 외면당한 메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곱씹던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모습은 엄마와 딸들의 죽음으로 괴로워하던 메리의 모습을 담고 있죠. 줄거리만 보면 작품은 기괴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속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소설의 첫 장면은 북극의 아름다운 풍경을 비추는 것으로 시작되죠. 뿐만 아니라 메리가 유럽에서 유랑하며 보았던 울창한 숲, 달빛 아래의 호수, 나무에 열린 열매 등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이 이야기와 함께 펼쳐집니다. 죄책감에 몸서리치는 프랑켄슈타인 박사도, 두려움과 고독에 몸을 웅크린 괴물도 고요한 호숫가 앞에서 사색의 시간을 갖죠. 이렇게 무심하게 작품 중간중간 제시되는 아름다운 풍경은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이야기 속 각 캐릭터가 가진 비극적 상황을 독자로 하여금 곱씹을 수 있게 합니다. 메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뮤지컬이 제작되었습니다. 바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죠. 이 작품은 기존의 소설의 주된 특징으로 여겨지던 기술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공포감뿐만 아니라 인간처럼 사고하고 느끼는 괴물에 대한 동정심까지 담아냈습니다. 메리가 소설에서 풍경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유도한 감정을 뮤지컬에 담아낸 건데요. 뮤지컬은 그 과정에서 1인 2역을 장치로 활용합니다. 뮤지컬 속의 모든 주조연 배우는 1인 2역으로 각 캐릭터는 양면적 특성을 지닙니다. 괴물 역의 배우는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돕는 조력자로 등장하고요. 괴물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유일한 여인인 까테린느는 빅터의 약혼녀로 연기하기도 하죠. 또한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연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슈테판 시장은 괴물이 구경거리로 전락하는 격투장의 투자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뮤지컬은 괴물의 비극적 삶을 강조하고 인간의 양면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죠. 정말 괴물은 인간을 해치는 존재였을까요? 괴물이라는 존재를 괴물로 만든 건 어쩌면 인간이지 않았을까요? 프랑켄슈타인은 과학기술이 야기하는 사회, 윤리적 문제를 다룬 최초의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발간 이후에 많은 소설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 대중문화를 통해 재생산되고 있죠. 프랑켄슈타인에게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는 아이로봇, RUR 등의 과학소설은 물론 블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등의 영화가 있는데요. 작품 속 인물들의 이야기와 작가 메리 셸리의 삶을 이해하면 작품에 대한 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뿐만 아니라 메리 셸리에 대한 내용까지 뮤지컬로 공연될 예정이라고 해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뮤지컬도 한 번쯤 감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